한국 사람은 당연히 한국 주식을 사야 한다고요? 고정관념을 깨면 자산의 틀이 바뀝니다. 주식 투자의 포인트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유망 기업이 한국에 많을까요? 미국에 많을까요? 뉴욕 월가의 가장 효과적인 투자법을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미국 주식 투자가 답입니다. 영어 한마디 못해도 주식 생초보도 돈 버는 글로벌 주식 특강, 미국 주식이 답이다.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래간만인데요. 우리 원래 위클리 방송을 원래는 하나금융투자 선능금융센터의 맹경렬 운용력과 함께 제가 단둘이서 진행하다가 최근에 일단은 오윤희 과장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이 같이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만 특별하게 월요일 날 다시 한번 한 분과만 한번 얘기를 한번 깊게 나눠볼 거고요. 최근에 어려워진 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선능금융센터의 맹경렬 운용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한 3주 만인가 저희가 둘이서 한 게 그쵸. 오래됐죠. 그쵸. 그동안에는 사실 오윤희 과장도 오고 또 우리 교수님들 껴서 했는데 일단은 오늘은 둘이서 한번 조촐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요. 네. 사실 시장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 단일 저희 팟캐스트 에피소드로 보면요. 네. 우리 맹경력 운용력의 그 팟캐스트가 가장 많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볼 줄 아시죠? 요즘에 안 봤죠. 들어서 보세요, 네. 한번. 보시면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왜냐면 볼 때, 보시는 것마다 이제 자릿수가 틀려져요. 다른 분들 거는 몇 천대인데, 우리 맹경력 운용력은 이제 만 대가 나옵니다. 만 몇천 건이 나오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상당히 위클리에 대한 어떤 그런 시장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 있게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시장 얘기를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하겠는데, 솔직히 조금 짜증나죠? 짜증나죠. 예, 짜증납니다. 저도 짜증을 나고요. 왜냐면 사실 시장이 이제 바닥인가 싶으면, 뭐랄까, 새로운 어떤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물론, 이제 쉽게 얘기해서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휴전으로 돌입했더니, 이제는, 물론 어제 오는 일은 아닙니다만, 장단기 금리 차이에 대한 역전 가능성이 또 나와주면서, 억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주는 또 브렉시트인가? 또 그런 것도 예정돼 있다고 하고요. 그쵸.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은 일단 저는 네. 일단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 보통 이제 이게 증시에 이렇게 떨어지시면은 네. 많이 이렇게 막 불안하고 초조하시고 막 네.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저는 사실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뭔가 이렇게 해석이 약간 조금, 그러니까 어떤 경제 데이터나 무언가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뭔가 시장이 이제 좀 반응을 하면 좋은데, 그런 거랑 조금 상관없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할 때 조금 기분이 좀 많이 나쁜 편이죠. 네. 기분이 나쁜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룰루레몬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했죠. 예. 그것도 전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떨어질 일인가 조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약하게 나왔다는 건데, 그렇죠. 가이던스도 보면은 그렇게 약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same store sales라고 해가지고 그 가게당 매출이 어느 정도 늘었느냐 이걸 좀 보게 되면 예상치가 13%인데 실제가 이제 18%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거보다 어떻게 더 좋은 실적 발표가 있을지 솔직히 그렇게 드는데 그게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엄청 떨어졌죠. 빠졌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이제 증시가 떨어지니까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 머신러닝, 그러니까 이제 무슨 알고리즘에 의한 트레이딩에 의해서 지금 3% 이렇게 떨어진 거다. 그게 실질적으로 전체 미국 주식 거래의 80%가 시스템에 의해서 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나와서 그런 현상이 발각이 되니까 그 현상에 반응을 한 거다. 근데 그 현상이라는 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근데 그 해석의 여지가 없이 시스템은 바로 때려버리니까 거래량 이제 같이 터지면서 이렇게 터진 건데 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 기분이 나쁜 거죠. 네. 사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룰루레몬은요, 오히려 어닝 가이던스가 정말 완벽하게 나왔다고 해도 최근에 장 상황을 생각하면 뭐 그냥 저는 그렇게 주가가 썩 아주 좋게 나왔다 해도 썩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좀 들었어요. 지금의 어떤 그 조정을 받는 주요 종목들의 대상이 뭐냐면 많이 올라온 거 있잖아요. 많이 올라온 거. 올해 들어서 특히나 네. 많이 올라온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두들겨 맞는 게 지금 흔한 일이기 때문에 룰루레몬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사실 이제 실적 때문이 아니고 이제 실적이 뭐라 할까요? 실적을 기다렸다가 실적을 보고 팔아야지 했던 사람들이 실적이 막 나오니까 막상 나오니까 이제 그쵸. 그냥 던진 거라고 좀 보고 뭐 던진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고 파신 거죠. 그렇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짜증도 짜증이지만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보면 지지난주에 3대 지수가 한 4 내지 5% 올라왔거든요. 급등했어요. 네. 지난주에 다 토해냈거든요. 난 그것도 짜증나요. 사실 4 내지 5%면 정말 되돌릴 수 있는 충분한 상승률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 주 만에 또 다 토해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맞아요. 야, 이게 진짜 이게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제 그 와중에 일부 그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장 상황에 빠지는 거를 미국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미국이 후지니까, 미국이 잘 안 가니까 지금 이렇게 그렇게 지금 한국도 안 좋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오히려 전 세계 증시에서 고칫덩어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솔직히 실적 하나하나 까보면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쵸. 금요일에 나온 고용지표가 사실 20만 건 신규 일자리 수가 20만 건에 못 미친 건 맞지만 지금 15만 5천 건이 나온 것도 사실 괜찮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나쁘지 49년 않죠. 만에 실업률이 3.7% 괜찮죠. 그리고 시간 내 임금 3.1% 올라온 것도 대단한 건데 뭐 GDP도 괜찮고 또 사실 3.4에서 예상치 3.4인데 3.5%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 뜯어봐도 별로 그렇게 문제될 게 없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장이 빠져야 될 이유가 사실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굳이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던 장단기 금리 차 역전 가능성? 그렇죠. 네, 이 정도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역전되고 나서 바로 경기 침체가 왔었다. 네. 리세션이 왔었다는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건데 혹시 운용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거나 통계가 그러니까. 그렇죠. 장단기 그러니까 금리 사실은 역전이구나. 예. 그 장단기 금리차 그 내용을 조금 잘 봐야 되는데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항상 그 지난번에 4명이서 방송할 때도 맞아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조금 올라오고 조금 내려간다 뭐 어떤 뉴스가 나온다 뭐 해서 무언가를 섣부르게 무언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 3개월 내의 전망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당장에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갈 때 세제 개혁이라는 그 이런 따뜻한 바람이 빠지게 되면 찬바람이 얼마나 불지도 봐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찬바람이 부는데 실질적으로 불씨가 어느 정도 남아 있을지도 봐야 되는 것 같고, 다만 제가 장단기 금리차를 보실 때 사실 그 내용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제 통계적으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면은 리세션이 왔다, 불황이 왔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연관 지으시는 거는 조금 너무 이렇게 디렉트하게 그냥 현상만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고, 다만 지금 그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된 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페드가 이것도 패드의 문제인가요? 페드죠. 사실은 페드가 너무 급했어요. 너무 급하게. 네, 너무 급했어요. 그냥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뭐 파월 연주의장이 뭐 얘기하는 게 다 전부 다 그 자기가 얘기한 거 다 근거가 있고 다 그러긴 했지만 지금 너무 급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난주에 생각을 한 게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크게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구나. 그 생각을 한 이유가
지금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리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네, 네, 급하게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페드는 그만큼 무기를 계속 그 만드는 거거든요. 불황에 대비해서 자기 무기를 계속 만드는 건데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리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게 그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다시 크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물론 그게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페드가 네. 단기 채권 발행을 굉장히 늘리고 있어요. 단기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네, 단기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네. 그 팀장님 그 네. 퀀티티브 이징 다음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예, 아시잖아요. 알죠. 예, 알죠. 예.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단기 채권을 팔고 장기 채권을 그런 계속 거죠. 샀던 건데 그것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단기 채권을 발행을 해서 훗날에 이제 이제 퀀티티브 이징이나 이런 걸 다 하고 그 나중에 더 안 되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뭐야 되지 여유를 남겨놓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페드가 지금 단기 채권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하고 있어요. 단기 채권을 발행을 하는 만큼 그만큼 단기 채권 금리는 올라가겠죠. 단기 채권의 그 공급이 늘어나면은 단기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가격과 그 이월드는 반대니까요. 그래서 단기 채권 금리는 또 올라가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단기채 금리가 또 올라가는 거는 또 그렇게 또 설명이 또 어느 정도 돼요. 그렇죠. 그건 단기는 나도 쭉 이해되는 단기채 부분인데. 근데 10년이 못 가는 게 문제야, 나는. 10년이 가장 큰 문제죠. 10년이 못 가니까 자꾸 따라 붙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지금. 그것도 사실은 네. 페드가 저질러 놓은 거라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시발점은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제 그게 이제 경제 지표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것도 있지만 거기 이제 페드가 이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페드가 딱 지금 우리 경제 너무 좋아. 계속 올릴 거야. 계속 올릴 거야. 계속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던 애들 갑자기 이제는 다 올린 것 같아. 이제 조금 뭐 이제 뭐 그 무역이나 이런 것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 경제가 진짜 강하다고 하는데 정말 강한 건가? 그런 것도 투자 심리에 위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연준의 책임이 크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그런 거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어쨌거나 금리에 대한 영향도 받지만 전 세계 어떤 뭐 미국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다 반영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년 만기가 못 간다는 얘기는 약간의 경기에 대한 어떤 약간의 우려가 섞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거든요. 앞서 설명했던 그 우리 운영력이 말씀했던 퀀티테이티브 이징은 양적 완화를 뜻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 완화 때 장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말씀만 듣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연준이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미리 해놓고 만약에 정말 장이 안 좋아지면 어쨌거나 그 여력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금리 낮출 수 있다는 거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말씀해 주신 건데 어쨌거나 제가 한 가지 동의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단기물은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0년물이 못 가는 게 지금 문제인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잡히고 있고 지금 일부 장단기 그러니까 5년짜리 3년짜리 이미 역전당했죠. 그쵸. 역전당했죠. 일단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좀 우려가 섞일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10년물이 안 갈 정도만큼 지금 미국 경기가 안 좋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아침에도 방송했습니다만 실제 진짜 안 좋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징표를, 징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뉴스를 봤는데 주말 내내 저는 사실 이런 얘기 봤었거든요.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못 나왔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한국에 그쵸. 번역한 거죠. 그쵸. 봤더니 신규 일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20만 건인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왔냐라고 하는데 그게 15만 5천 건이거든요. 한 15만 5천 건 나오면 잘 됐죠. 그 다음에 그 실업률은 3.7%?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GDP도 요번에 3.5가 나왔단 말이죠. 그쵸. 뭐 그렇게 나쁜 게 사실 선진국의 요번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 지금 미국의 GDP가 3.3 나올 것 같은데 대단한 거고 선진국의 GDP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떤 게 우리 눈에 보시기에
어떤 경기에 어떤 부분이 약간 그 징후가 있을까요? 솔직히 한번 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저 모르게 또 다른 게 있을까? 트럼프 말고 트럼프가 굉장히 불확실성 자체니까 이 사람 말고 저는 일단은 뭐 무역 분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머릿속에 지금 잠깐 정리가 안 되는데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딱히 제가 딱 시장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잖아요. 그럼 이거예요. 트럼프가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뭐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건 미국에서 답 찾는 게 아니고 해외에 찾는 거죠. 해외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특히 중국의 매체가 지금 기업마다 그 달러에 대한 돈을 워낙 끌어다 써갖고 지금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도미노 현상처럼 중국이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어떻게 그 솔직한 얘기로 제가 설득을 안 당해요. 그 정도까지 해서 이게 문제가 될까? 그 다음에 일본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 기업도 뭐 지일을 비롯해서 일부 기업들이 지금 차입비용이 증가하면서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아지면 일단 이자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돈을 땡길 때. 아무래도 회사가 불량해지니까 그런 비용도 부담하는 그것도 이해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달러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이 약간의 이제 안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달러가 약해지는 거 원하잖아요. 이런 등등 기타 등등인데 문제는 되죠. 문제는 되지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리세션이 올 만큼의 큰 문제인가라는 생각. 예, 오히려 만약에 어떤 이머징 국가의 일부 국가들이 올 거라고 하면 그건 저는 오케이. 뭐 그 부분은 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미국 자체가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기업들 실적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다 비트, EPS 비트, 레버니 비트인데 어닝 가이던스가 지금 안 좋은 거거든요. 대부분 다 기업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어닝 가이던스는 내년치인데 아니면 4분기인데 이것도 어디까지 어닝 가이던스지 지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쵸. 우리 부채 이렇게까지 발작을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 쭉 뜯어보면 제가 보기에 이게 이렇게 장이 올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는 한 4, 5% 올랐다가 한 주는 다시 또 다 토해냈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만큼의 큰 문제가 발생한 건지 상당히 의아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거냐? 제가 얘기한 거 말고. 일단은 예. 저는 특별하게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일단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 거는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죠. 의미가 있는 현상인데 그걸 연태까지 무시한 파월 연준이 이걸 굉장히 무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2년 만기, 10년 만기 스프레드 축소되는 거 그게 그 정도로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거를 연초부터 얘기를 했었었어요. 그러면 큰 착각이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큰 착각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상황을 우선적으로 풀 수 있는 거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을 우선적으로 풀 수 있는 거는 페드밖에 없어요. 그렇죠. 페드밖에 없고 페드가 이걸 풀어야지 네. 그래야지 뭐라도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여지는 이걸 일단 뭔가 풀어놔야지 조금이라도 이런 자잘자잘한 뉴스가 그거에 대한 마켓의 반응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둔감해지는 거죠.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저희 위클리 녹음할 때 팀장님이랑 저랑 이제 12월 19일 뭐 그쯤은 돼야지 그 이걸 조금 방향성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그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장 상황에 뭔가 매도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 지금 뭐 섣불리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사실 이것도 팀장님하고 위클리 녹음하기 전에 좀 이야기를 한 건데, 너무 그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정보가 굉장히 늦어요. 정보가 늦다. 네, 정보가 굉장히 늦어요. 그 제가 그거를 지난주에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된 거는 월요일 날 역전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온 거는 화요일 날 반응이 왔고요. 증시의 반응이 온 건 화요일 날 반응이 왔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패닉이 온 거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쯤에 이제 또 패닉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웨이 관련돼서 화웨이 그렇죠. 부회장 예. 그 체포 당한 것도 수요일인가 뭐 아마 그쯤 뭐 될 것 같은데 그 화웨이 뭐 문제 때문에 뭐 증시가 떨어졌다고 얘기가 나오는 건 또 금요일 날 또 증시가 또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보가 조금 많이 늦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혹시 네. 그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혹시 네. 여전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투자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투자 그럴 심리가 수도 있을 결론적으로 것 같고. 얘기하면 센티먼트 문제라고 좀 개인적으로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 그러니까 저는 불안한 거죠. 그 사실 저는 그냥 그 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둔감해지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둔감했으면 좋겠다. 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가 아니면 네, 관심이 조금 없는. 둔감해지시는 게 오히려 지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떨어지는 이유들을 뭐 시스템이 떨어뜨렸다, 뭘 떨어뜨렸다,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 때문에 뭐 이렇게 떨어졌다, 뭐 다 내용을 보면은 그 예전에 언급됐던 일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 것뿐이고, 그리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무언가를 행동을 하기에는 이미 다 늦은 상태일 거고, 그리고 그 기업들, 특히나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종목을 이렇게 피킹하신 분들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괜찮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어닝 가이던스가 떨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아마존을 팔라고 얘기는 안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은 굳이 그렇게 막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이어서 얘기하면 10년 만기 국채금리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3%가 떨어졌을까요? 3% 밑으로 떨어졌을까요? 2.8 막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돼요. 지금 2.85인가 그럴걸요? 에이, 이거는 이게 정말 패드가 망쳐놓은 그림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장기 3%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정말 패드가 역할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더 어려워진 거는 금융주가 또 박살났잖아요. 예대금리, 예, 금융주가 예대 또, 마진이 예, 또 안 나온다 해가지고 금융주가 박살나는 바람에 금융주가 또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또 시장에 또 계속 악재가 나오고 사실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 그 2주 전에 아마존이 주간으로 보면 한 10%가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바로 지난주죠. 또 한 대부분 다 토해낸 거예요. 상승분을. 그러니까 그렇죠. 사신 분들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다가 또 다 토해내니까 더 팔아야 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명확한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괜히 매매만 잦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왜냐면 급등락하니까. 그래서 일단 말씀하시기에 지금 이제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좀 장가 좀 떨어진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얘기해 주신 거 그 AIEQ 있잖아요. 네. AIEQ 인공지능 ETF를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과 S&P 500과 AIEQ의 격차가 좀처럼 줄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쵸. AIEQ가 지고 있는 거죠, 시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AIEQ는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열심히. 그쵸. 우리가 그 이제 오리를 보면 오리가 수면에서 정말 점잖게 떠 있는 것처럼 밑에서는 다리를 엄청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대응하는 족족 떨어지는 다 거죠. 아작나는 거예요. 왜냐면 따라가 사면 다음날 급락하고 또 급락하면 또 털면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러면서 수수료만 나가고 비용만 나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IEQ도 이 정도인데 사람이 정말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 되려 진짜 시장만큼만 빠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라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첫 번째 동의하는데 나름 이유는 좀 알아야 되니까 이유는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 이유를 알아야지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대충 이제 예상을 해야지만 어쨌거나 방송에서 우리 그쵸.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죄송스럽지만 팟캐스트를 이렇게 하면서도 저희 역시도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는 솔직한 저희의 심정이고 그렇죠. 우리 운용력 입장에서 보면 역시 혼란스러운 거고. 시장이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는 조금 사실 제가 지금 그 다음 분기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 혼란스러운 게 끝나고 나면은 네. 다시 뭔가 흐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종목 한 70개 정도 뽑아놓고 지금 계속 그거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증시가 이제 막
바바박 팍팍팍 이렇게 떨어지거나 음. 경제 불황이 오거나 네. 그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시장의 방향성을 잃은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채권 시장이 방향성을 잃었고 채권 시장의 방향을 잃은 게 지금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이유는 뭐든 패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 것 같고 네. 그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혼란스러운지 말씀을 드리면 그 지난주에 네. 코스트코 있잖아요. 코스트코 있죠. 예. 네, 코스트코를 이제 이제 리서치 기관이죠. 그러니까 뭐 IB나 뭐 그런 쪽에서 이거를 그 레이팅을 낮췄어요. 코스트코를요? 코스트코를 레이팅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그 예를 들면 이제 레이팅을 낮춘다는 거는 매수 의견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유지 의견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의견을 바꾸는 건데 근데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다음 날에 11월 매출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시장 예상치를 훅 뛰어넘은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한번 또 크게 올랐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지금 무슨 일이 알았어요. 조금 무언가를 이야기하기에는 네. 그 누가나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맞습니다.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에 가이던스 떨어지면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을 조금 못 미치면서 떨어진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종목들 분명히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애들인데 아마존 요즘에 광고 때리는 거 장난 아니죠. 맞아요. 아마존은 요즘에 광고 때리는 거 장난 아니고 애플도 광고 때리는 거 장난 아니고 그리고 애플하고 아마존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애플하고 아마존이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면은 전체 증시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가이던스가 떨어졌다는 거는 조금 그 기업들 위주로 일단은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 매출을 보실 때 매출의 질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말씀을 드릴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주요 매출을 하는 게 개인한테 매출을 하는지 기관한테 매출을 하는지 기업들한테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게 불황이 왔을 때 정말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기업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 매출 안 나오니까 너희들 이제부터 우리 회사는 이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절대 안 쓸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인 건지 그런 매출의 질을 보시면은 조금 더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질이 좋은 기업이죠. 매출의 질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에 그 지난주에 봤던 것들 중에 QUAL 하고 MTUM 아니요. 그 QUAL QAL 퀄리티 저건데? 네, 퀄리티 팩터 ETF QUAL VAUL인가? 그리고 이제 MTUM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의 약간 조금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때까지 우리가 그 이렇게 시장이 크게 올라왔고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준 게 MTUM이다. 모멘텀 ETF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퀄리티 ETF를 보셔야 돼요. 퀄리티 ETF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질이 얼마나 좋으냐. 아주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현금이 얼마나 있고 지금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로 좋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퀄리티 ETF인데 퀄리티 ETF 그 S&P 500, SPY랑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동등하게 가는 걸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걸 조금 어떤 상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퀄리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시장이 어떻게 물론 정말 이렇게 그 어떤 큰 변동성이 있을 때 그거에 대처를 할 수 있으려면 그 회사의 질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돈이 100원 있는 기업이랑 1000원 있는 기업이랑 여유는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퀄리티 ETF 이런 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은 밸류 ETF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MTUM, QAL, 그리고 BAUL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지금 포트폴리오가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로 적당한지
그날 조금 이렇게 감이라도 잡고 싶다. 이게 생각이 드시면 그 MTUM이나 QAL이나 VAU 이거 있잖아요. 네. 그 홀딩스가 다 있잖아요. 안에 네, 그 편의 종목 어떤 있죠. 편의 네. 종목들이 어떤 게 네. 있는지 네. 위에 탑 10만 이렇게 떼보세요. 그 탑 10만 이렇게 떼보셔서 다 탑 10에 이렇게 들어가는 종목들 들고 계시면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가장 쉽게. QAL이 사실은 이제 이런 시장에서 빛을 발하지 원래 성장주가 막 갈 때는 그거 좀 사실 어렵죠. 별로 좀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그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말씀하신 그 QAL에 있는 탑 10 종목만 보면 대충 시장에 대한 흐름이 이제 감이 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장에 대한 흐름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앞으로 될지, 어떻게 변해야 될지, 투자 스타일이 어떻게 변해야 변하는 게 될지. 좋을지.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만약에 장우석 네가 유니버스에서 그동안 네가 한 번도 편입시키지 않았던 유틸리티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그러니까 리츠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걸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어제 지금 선방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왜 네가 이걸 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저도 지금 저희 유니버스가 S&P 500보다 밑에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S&P는 그래요. 모든 게 다 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P 500은 이미 장이 안 좋을 때는 유틸리티가 선방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방어해주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무방비잖아요. 저 같은 경우. 저는 그쵸. 어차피 좋은 종목만 있으니까 나름 성장주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그렇다 그러면 유틸리티나 부동산 섹터가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시장하고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사야 되느냐. 통신주 같은 거 되겠죠? 뭐 AT&T가 실적이 안 좋은 거 다들 아실 거고, 배당을 그러니까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주식을 사야 되는 건가, 지금? 그게 맞는 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어렵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주, 금융주 이런 위주로 그냥 가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실적이 좋지만 어떻게 보면 하락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이기 때문에 시장에 동떨어진 이런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도 이런 거 사야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저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요즘에 유틸리티랑 그 부동산이 조금 많이 선방을 하고 선방하죠. 있잖아요. 엄청 선방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요즘에 헬스케어도 굉장히 선방을 했었어요. 헬스케어 선방했죠. 예. 헬스케어랑 유틸리티랑 부동산이랑 공통점이 뭘까요? 분명히 뭐예요? 채권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죠. 채권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채권 금리가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거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기본적으로 유틸리티, 부동산,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거든요. 헬스케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자금 조달을 계속해야 돼요. 그렇죠. 자금 조달을 계속해야 되는데 채권 금리가 높으면 자금 조달을 잘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자금 조달하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 지금 헬스케어 섹터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 거고 그리고 유틸리티도 쉽게 얘기하면 배당을 막 아니, 많이 $5씩 이렇게 계속 줬다가 채권 금리가 내려가니까 예금 이자 뭐 이런 걸 조금 그런 게 조금 기대되는 게 낮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유틸리티, 부동산 이런 거는 그거에 기반이 되는 여태까지 그 유틸리티랑 부동산 이렇게 괴롭혀왔던 그 기반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국채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유틸리티랑 부동산을 무조건 투자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요. 예.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했으면 네, 예를 들어서 한 10 떨어질 거 8만 떨어지면 좋은 건데 그쵸. 네가 그냥 가만히 있어갖고 10 떨어진 거 아니냐. 네가 네 입으로 분산을 그렇게 많이 외친 사람인데 왜 적절한 분산을 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섹터 분산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분산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히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좋다고 하면 어떤 실적이 좋은 섹터라든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라고 하면 당연히 편입시키는 게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여름 때만 해도 못 갔던 섹터거든요. 올 여름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금리 인상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상황이 역전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만큼의
이게 큰 문제인가, 이게 큰 상황인가라는 저는 그렇게 원인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원인을 제대로 아셔야 되고 원인과 결과를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지금 만약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만약에 틀리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채권금리가 오르는데 채권금리가 다시 방향성을 잡고 오르는데 유틸리티가 계속 오른다. 그러면은 또 저희가 틀린 거겠죠. 저희가 틀린 거겠죠. 근데 그럴 확률은 조금 적죠. 적은 게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채권금리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페드가 어떻게 입장을 취할지 좀 봐야 돼요. 페드 입장 취하는 거에 또 따라서 또 그것도 채권금리가 또 완전히 또 방향성을 잡으면은 또 유틸리티 투자했다가 괜히 낭패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방향성이라는 거는 당장은 물론 이제 뭐 중간에 연설도 있을 수 있겠지만 12월 18일, 19일 날 FOMC 미팅에서 일단 금리를 다음 주잖아요. 예, 다음 주죠, 다음 주. 네. 다음 주인데 어떻게 할지가 나와주면서 또 시장에 힌트를 또 주겠죠. 앞으로 그쵸. 향후 금리 인상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런 그쵸. 건데 혹시 뭐 안 하진 않을 거죠. 야, 올려야 돼요. 예, 지금 안 올리면 큰일 납니다. 올려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올려야 되고 그럼 어떤 기조가 될 것 같으세요? 올리면서 우리 계속 올릴 거다 얘기를 해줘야 그렇게 돼요. 얘기해줘야 된다. 시장을 위해서.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우스운 게 불과 뭐 얼마 전에 저스트 빌로우라는 말을 쓰면서 잔뜩 또 좀 이렇게 비둘기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또 금방 또 이제 다시 또 롱웨이로 다시 가는 거예요, 롱웨이로. 안 하면은 시장이 못 버텨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 저희가 이제 그 11월 고용 보고서 나왔을 때 15만 5천 원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나쁜 게 아니거든요. 안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3.7% 유지되고 있는 거 고용률이 3.7%고 그리고 임금 인상은 그 연 단위로 해서 3.1% 맞아요. 올라온다는 거 그거 굉장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고무적인 거죠. 그거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예요. 얘기할 수 있을 그 정도로 그 경제 지표가 기본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10년 만기가 올라간다. 솔직히 이제 그 우리 운영력 마음과 다르게 네. 지금 이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최초에 뭐 80 몇 %에서 지금 뭐 한 70% 떨어졌거든요. 약간 네. 물론 이제 안 한다는 건 아니고 하는데 네. 약하게 하는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12월 달은 그냥 하지만 내년도에 대한 금리 인상 기조가 뭐 한 두 차례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다. 저도 한두 번으로 보고 있어요. 한두 번 정도? 네. 그러면 그것도 그게 강한 금리 인상 기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속도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시장이 영향이 없을까요? 일단은 네. 한때는 네 차례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일단은 네. 한 번 다 망쳐놨어요. 그러니까 다 망쳐놓고 다 망쳐놓은 거 인정하고 이제 그냥 정말 백지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페드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지금 상태가 백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페드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가장 크게 반응할 수 있을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백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드가 뭐 혼란을 만든 것도 사실이지만 페드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가장 크게 반응할 수도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백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오늘 저희 운영력하고 얘기하는 중에 보면 거의 대부분을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약간의 빌미가 지금 페드로부터 발생했다고 지금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가 미워했잖아요. 제롬 파월 그쵸. 연준 의장을. 그쵸. 왜냐면 금리 계속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사실 원래 파월 의장이 저도 굉장히 저스트 빌로우라는 얘기를 하면서 할 때 상당히 의아했는데 그 트럼프 얘기를 들은 걸까요 혹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자기 혼자 소신껏 네. 얘기한 거죠? 자기 혼자 소신껏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저는 페드를 굉장히 지금 조금 음.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이유가 페드 살자고 너무 많은 희생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드 나중에 이제 경제 불황 왔다 뭐 그럴 때 페드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서 너무 자기의 무기만을 너무 챙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위를 안 돌아보고 자기 할 것만 너무 한 거죠. 자기 챙길 것만 너무 챙긴 건데 그 결과 이렇게 나온 거고 그 생각보다
그 여파가 음. 너무 늦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만약에 연중 의자이면은 지금부터 한 올해 들어 2019년 한 10번 올릴 거다. 그러면 굉장히 임팩트가 크잖아요. 임팩트가 큰 거를 제가 이번 달에 얘기를 했으면은 시장에 반응을 하는 거는 한 3, 4개월 뒤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파가 너무 늦게 나타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여파가 지금 나타나는 것 같고, 그 부정적인 여파가 지금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페드가 조금 원망스러워요. 너무 지금에만 너무 치중을 하고, 이거는 한번 그 연초에 팀장이 한번 그 페드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한 걸 다 해석하신 적이 네, 있으신데, 맞아요.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경제학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유효한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경제 지표나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어보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자세는 굉장히 좋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예전에 나왔던 그런 어떤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 너무 그 신년만기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는 이런 현상 같은 거를 너무 과소평가한 거 아닌가. 근데 그 과소평가한 와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무역 갈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여파가 경제 지표에 녹아들기 시작한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이죠. 혹시 이제 저는 유가가 급락했잖아요. 네. 급락한 이유가 전 트럼프가 그렇게 수를 쓴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 안 되겠다. 유가를 내려서 물가 상승률을 좀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자. 저도 그렇게 생각을 예. 했어요.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막 지금 막 진짜 다 사실 뭐 거의 한 달 만에 막 30 몇 %입니까 빠졌잖아요. 막 맞아요. 너무나 급속도로 빠졌는데 혹시 지금 이제 뭐 파월 연준도 이런 이제 유가가 빠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가가 빠지는데 뭐 사실 물가가 압박이 좀 덜 심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한 건 아닐까요? 저도 노력하는 거 아닐까? 트럼프의 작전에 저도 스스로 예. 네, 저도 약간 조금 유가에 대한 부분은 유가를 사실- 걷는 게 대단한 전 정말 좋은 수였던 것 같아요. 트럼프 머릿속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참 적절한 시기에 왜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갈고 봐야 그 양반이 끄떡끄떡 안 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유가가 이것도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마침 유가가 팍 폭락하니까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뭐 저스트 빌로우 얘기하면서 지금 뭐 중립금리에 가까워졌다, 턱밑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의 작전에 말려갖고 이 양반도 헷가닥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원유 공급량을 지금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외적인 거잖아요. 이제 뭐 트럼프니까 하는 거죠. 트럼프니까 할 수 있는 거고 트럼프니까 하는 거고요. 예, 예. 근데 저도 사실 그 얘기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유가가 지금 이렇게 50 몇 불 그 수준을 50불대를 유지를 하고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뭐 관심도 없어. 50달러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네. 50달러 유지가 되면은 그건 정말 인플레이션 수준을 정말 완전히 올라가지 못하게 좀 내려놓는 상태가 되겠구나. 그 생각을 맨 처음에 했어요. 해서 그걸 생각하고 지금 이거를 지금 조금 내리는 건가? 아니면 동시에 또 든 생각이 관세 부과에 대한 게 이제 경제 지표에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유가라도 조금 낮은 상태로 유지를 해놔가지고 마진을 어떻게 그 기업들의 마진 이런 걸 조금 압박을 조금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유가가 내려가는 것 자체가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은 거죠. 근데 글로벌 경제 그 해석대로 생각을 한다면 수요가 못 따라오니까 유가가 떨어진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것도 참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근데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가 지금 내려가서 방어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기업들의 마진 같은 부분들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예. 굉장히 크게 방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것도 트럼프 영향인 것도 같고요. 얼마 전에 지난주 오펙 회담에서도 오펙 회담 하면서도 트럼프가 계속
계속 날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 유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 코멘트도 했었고. 네, 맞습니다. 어쨌거나, 유가도 비정상적으로 뭐 초단기 기간 만에 막 진짜 급락을 했었고, 주가도 단기적으로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거고, 기업 실적 역시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에 대한 사실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어쨌거나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일단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 이제 큰 하나의 이제 획이 될 게 이제 다음 주에 있는 FOMC 미팅, 네. 그 이후와 그 전에 이제 지금 그 전 상황이고요. 이제 거기서 뭔가 좀 뭐 제롬 파월 원전 의장이 뭔가 얘기가 나오고 금리가 정상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고, 그럼 좀 나아질까요? 혹시 조금 연말에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연말. 근데 조금 나아진다 뿐이지 그걸로 올라간다고 얘기하기에는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다 여전히 이거죠. 여전히 경제 지표가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지금 그 주말 동안에 중국에서 나온 11월 무역 무역 수지 나왔거든요. 네. 무역 수지 나왔는데 그 시장에서 얘기한 게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한 10% 늘었을 거다. 11월 달에 그렇게 시장은 예측을 했는데 네. 그 결과론적으로 나온 게 5.4%죠. 굉장히 못 미치는 거죠. 미쳤네요. 네.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이죠. 미국에서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그 수출품들을 미리 땡겨 쓴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신흥시장에 다시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 전 기억을 하는데, 저는 여전히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거 지금이 맞는 건가? 그거에 대한 의문을 굉장히 가지고 있고, 네. 아직도 선진시장이 조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 조금 이런 거 저런 거 조금, 이게 조금, 노이즈가 조금 거쳐지면, 미국 주식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미국 주식 내에서도 분명히, 무작정 이렇게 PR이 무조건 이렇게 높아진 것들을 제외하고, 정말 매출의 소스가 좋은, 매출의 질이 좋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애들은 분명히 계속 버티면서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일단 주말에 JP모건 체이스의 말에 따르면 뭐 2019년 연말까지의 S&P 500 목표 지수를 3,100으로 잡고요. 지금보다 17% 이상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그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뭐 그렇게 시장을 무너뜨릴 만한 딱히 어떤 주요한 원인이 없는 걸로 좀 제가 보기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버티는 게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18, 19일이 지나도 뭐 월등히 좋아지는 건 아니고, 일단은 구름이 하나 거친다는 구름이 의미죠. 하나 거친다. 구름이 하나 거친다고 해도 비가 오는 날씨에서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는데, 어쨌거나 뭐 구름이 하나 거치는 정도로 약하지만 일단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연말을 지나서 내년도는 어떻게 보세요? 내년 초? 1월? 방금 JP 모건 체이스 말씀하셨는데, 네. 모건 스탠리는 또 지금 또 작살난다고 또 완전히 얘기를 반대 했거든요. 얘기하고 완전히 있죠. 반대. 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네. 지금은 어떤 전망도 지금 유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제 생각에는 전망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섣부르지 않나. 근데 기관들은 2019년 전망을 지금쯤 내놔야 되니까 그렇죠. 얘기하는 네, 거 네, 아닌가. 네, 그렇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저는 얘기하는 거지 어쩔 뭐. 수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왜냐면 이게 시장을 마냥 부정적으로 보려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요. 근데 또 마냥 좋은 쪽,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또 낙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 뭐 실적 좋은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어디다 붙여도 되는 시장, 맞는 시장이 돼버려갖고 지금 시장 자체가 일단은 우리 운영장의 말씀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 어떻게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좀 그래도 오늘 확답을 하신 거는 12월 18일, 19일 날 있을 FOMC 미팅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최악은 되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들. 그쵸. 그 정도? 그런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구름이 거친다기보다는 황사가 이렇게 막 왔는데, 황사가 왔는데. FOMC 미팅이
있으면 비가 한번 내리는 거죠. 아, 비가 좀 황사가 좀 쉽게 가는 정도? 네, 황사 조금 한번 씻겨 가는 건데 황사가 쉽게 가 좋지만 흙비가 와서 막 오시고 차에 뭐고 막 일단은 또 비가 한번 내리긴 해야죠. 비가 한번 내려야 되니까 일단 지금 비가 내리는 도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그러네요. 같고. 예. 그리고 저는 겨울은 추워야 되는 게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겨울이 따뜻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황사가 올 때는 날씨가 되게 따뜻해요. 근데 비가 온다고 해서 그 따뜻한 기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따뜻한 기운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추워지면은 그때 조금 더 증시가 조금 더 괜찮은 네. 거 아닌가. 예, 일단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일단은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이 약간 원래 자기의 페이스에서 약간 조금 더 약간 좀 오버했다 아니면 좀 약간 멀어진 거잖아요. 그쵸. 자기만의 페이스가 있는데 다시 자기 페이스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렇죠. 자기가 원래 제자리에 들어오고 그래야 돼요, 그 예, 사람은.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시장이 대부분 알거든요. 이 양반이 그쵸. 다시 한번 제자리로 들어왔구나 이런 그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두들겨 패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 역시 또 뭐 일단은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저 역시도 그런 거에 연말에 연초까지 좀 그런 거에 좀 하나 좀 저도 좋은 얘기라고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상당 부분 해치펀드가 주식을 많이 매도한 거 기기가 매도했던 뭐가 했든 간에 맞아요. 상당히- 해치펀드가 굉장히 매도를 예. 많이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되살 수 있는 또 여력이 또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도 예, 있죠. 다만 타이밍은 재고 있겠지만 어때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여기서 뭐 손절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최소한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버크셔 해서웨이를 사셔야 돼요. 버크셔 해스웨이는 지금 뭐 지금 약간 사야 밀렸습니다만 고점에서 나름 선방하고 지금 사야 있죠. 돼요. 그래요? 지금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장세를 제일 좋아할 게 버크셔 해서웨이. 왜요? 돈이 있잖아요, 일단. 돈이 있지.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주식 투자하는 걸 너무 너무 근사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예, 예. 그 어느 뭐 옷을 산다 그러면 어디 거에 무슨 후드를 사고 싶다. 그런 걸 이제 쇼핑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사고 싶은 거는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격에 사고 싶은 거잖아요. 예, 예. 그 주식 투자를 그렇게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지금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할 때 아닌가요? 그렇죠. 워런 버핏이 가장 좋아할 때죠. 지금 내가 좋아하는 주식들이 있는데 그 주식들이 전부 다 지금 상대적으로 싸게 돼가고 있다. 예, 그렇죠. 가격이 싸지고 있다. 그럼 내가 그렇죠.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내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이 이 수준이었는데 지금 1년 뒤에도 적정 가격이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만 나온다면은 워렌 버핏은 사겠죠. 그리고 제가 워렌 버핏을 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얘기하면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질 때 나는 뭐 무서워지고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 나는 탐욕스러워진다.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반대 하거든요. 얘기했죠.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래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워런 버핏의 얘기는 사실 이제 꼭 뭐 주식을 떠나서도 시장이 어려울 때 그분의 말씀은 뭐 저희한테 상당한 위안을 주는 거죠.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버크셔스웨이 주식을 사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오늘 이상한 게 결론이에요. 그냥 버크셔스웨이 사자? 제가 워렌 버핏의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리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워렌 버핏이 골드만삭스의 우선주를 엄청나게 매수를 했죠. 맞아요. 그때 재미 많이 그게 했죠. 800억 달러였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80억 달러 정도를 그 골드만삭스에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이윤을 맞아요. 남겼죠. 그런 거예요. 그냥 제가 워렌 버핏은 지금을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저희 의견에 굉장히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있죠.
근데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워렌 버핏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워렌 버핏처럼 투자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생각을 하시고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래도 워렌 버핏이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 우준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지금 제가 뭐 우리 팟캐스트든 아니면 뭐 유튜브든 게시판 안 본 지가 제가 3개월 넘었습니다. 이제 아니 왜냐면 안 보고 있어요. 환경에 나가든 또 우리가 또 유튜브를 뭐 찍든 저도 공격을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도 그쵸. 공격을 많이 당하는데 사실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입장들이 그럼요. 의견이 달라질 수 그럼요. 있고. 근데 제가 저하고 우리 맹경원 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진솔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늘상. 그럼요. 그러니까 뭐 이걸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을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저희가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뭐 그럼요. 여러분들이 뭐 벅시에스 산다 안 산다 해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또 이 방송은 순수하게 저희가 무료로 진행하는 거고 우리의 시간 쪼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왜 무료로 할까요? 일단 저희가 왜 무료로 하냐면 저희가 이런 어떤 팟캐스트를 오래 했던 어떤 이런 거에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속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다 얘기하죠. 그럼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오해 없이 약간의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저희 팟캐스트 이용하는 철칙 중에 하나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 오늘 좀 뭐 어쨌거나 어려운 시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운영용 한 말씀 하시죠. 오늘 뭐 개인적인 얘기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요즘 뭐 연애 잘 하세요? 연애요? 네. 연애 잘하고 있죠. 네. 많이 우리 보고 싶네요. 운영력이 지금 뭐 연애도 하면서 운용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영업도 또 해야 되고 어려운데 지금 뭐 미국 주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여전히 조금 잘 관리 잘 하셔갖고 계속적으로 위클리 방송은 참여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좀 믿고 할 테니까요. 이제 지금 굉장히 지쳐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솔직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예. 진짜 기사 몇 개 본지도 모르겠고 정말 종목 계속 뽑아내고 종목 맞아요. 전체적으로 맞아요. 검사하고 또 준비하고 사실 제가 지난주에 뭐 이렇게 저도 아무 활동도 안 했어요. 근데 정말 많아요 지금. 사실 뭐 할 일이 많아요. 이런 생각 들어요. 그냥 선 두 개 긋고 지지를 깼으니까 그냥 팔자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많은 분들한테 설득력을 얻고 그분들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나 운용력이나 그렇게 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죠.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우리가 하는 게 더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말이 많냐. 무슨 뭐 제롬파월 연준의장 뭐 패드를 뭘 보냐. 그냥 선 걷더니 지지가 깨져서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속편한 거 아니냐라고 그럼요. 말씀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일단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어렵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분석을 더 해드릴 거니까요. 이 분석이 마음에 안 들면 이 팟캐스트의 장점이 뭐냐면 안 들으시면 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사실은. 끄고 귀찮다. 다른 분 방송에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맞는 큰 말이에요. 장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나 운용력이나 그다음에 또 다른 뭐 오윤희 과장이나 뭐 이한희 교수님이나 이런 분석 방법들이 변할 리가 별로 없어요. 변할 그리고 다 리가 없게, 공통적으로 예, 다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그렇게 했던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오래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방송을 마칠 거고요. 최근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갖고 우리 운영력도 우리 또 교수님이 감기에 대폭 아프시다면서요? 네, 엄청 지금 감기 걸렸고 난 얼굴이 아침에 봤는데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뭔지 뭐 다른 사람 얼굴이야. 그래서 일단 건강에 유의하시고 저희도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이거 뭐 그 팀장님을 많이 괴롭혀 주세요. 팀장님한테 뭐 방송을 더 많이 해달라 이렇게. 나 지금 제가 지금 사실 전 지금부터 해도 한 2시간 정도 더 할 수 있거든요.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면은 할수 연대가 있죠. 막 장난 아닌데 아닌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한번 뭉쳐갖고요. 좋아요, 좋죠. 좀 더 진지하게 오늘은 왜냐면 제가 일부러 온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시장에 대한 아주 좀 진지한 얘기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잘 못해요.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잘 오늘 못해요. 이제 둘만 하려고 온 거니까. 잘 못해요. 오늘 순수하게 위클리 방송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여럿이 모여갖고 종목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계속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관심, 마치고 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